네, 안녕하세요. 양재션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초단타 경매투자법 3강 손품 조사를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이건 항상 첫 페이지에 제가 띄우는 건데요. 부동산 경매 투자에서 확실한 전략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상황인가를 먼저 파악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부동산을 언제 팔아야겠다. 이런 출구 전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출구 전략이 중요한 게요. 이걸 통해서 다양한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떤 명의로 해야 될까? 왜냐하면 명의에 따라 세금과 대출이 달라지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 출구 전략에 맞는 물건들을 처음부터 선정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선정을 했다면 이 전략에 맞는 분석 포인트를 뽑아내야겠다. 마지막으로 추구 전략에 따른 목표 수익이 또 따로 있는 거거든요. 이 네 개가 합쳐지면 입찰가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물건 분석입니다. 음, 자, 아파트 투자는 출구 전략별로 물건을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가 좀 차이가 있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석하면 사실 한 가지 플롯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한 7년 동안 아파트 투자를 해보니까 이게 출구 전략에 따라서 집중해야 될 포인트가 달라지더라고요. 예, 첫 번째, 장기 투자로 간다고 하면요. 당연히 호재를 봐야겠죠. 호재라는 게 나중에 입지가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재를 봐야 되고, 당연히 입지와 개별 조건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오래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역전세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한 전세 수요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재건축 사업성에 대해서도 봐야 되겠죠. 이게 장기 투자에서 저희가 손품하고 임장할 때 집중해야 될 포인트들입니다. 자, 그럼 단기 투자는 어떨까요? 단기 투자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년 정도, 1년에서 몇 년 사이에 어느 정도에 내가 팔겠다. 이게 단기 투자인데요. 생각보다 단기 투자가 여러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봐야 될 게 많아요. 유동성도 봐야 되고, 금리도 한번 예측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동네 공급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책에 따라 이 부동산 가격이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정책 봐야 되고, 그리고 그때까지 견뎌야 되기 때문에 전세 수요와 역전세도 고민해 봐야 되고, 당연히 입지 조건, 개별 조건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지수들을 보면서 이게 좀 배팅의 영역에 있는 게 단기 투자입니다. 저는 단기 투자를 많이 해왔는데요. 생각보다 좀 어려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들은 바로 초단타 전략입니다. 여러분, 초단타 전략에는 호재를 깊이 봐야 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유동성, 금리 이런 것들은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초단타는요, 우리가 경매나 공매로 싸게 싸게 매입을 해서 싸게 금매로 파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네 가지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 부동산에, 이 아파트의 입지가 좀 괜찮냐? 두 번째는 개별적인 조건, 층, 단지, 뭐 주차장 이런 개별 조건이 좋냐? 즉 입지 조건과 개별 조건으로 사람들이 좀 살고 싶은 곳이냐? 어, 그로 인해서 시세가 얼마고 얼마가 급매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내 거를 받아줄 매매 수요가 있느냐? 요것만 체크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나의 출구 전략에 따라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아파트 투자 포인트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제가 요새 현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요. 우리가 아파트 초단타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투자예요. 근데 어떨 때는 투자자한테 넘기는 초단타가 있고요. 어떨 때는 실소유자에게 넘기는 초단타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시장은 초단타 할 때 투자자가 제 걸 사줄까요? 실소유자가 제 걸 사줄까요? 제가 현장에서 지금 느끼는 게 이거 한번 채팅으로 적어주세요. 투자자? 음,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건요. 생각보다 투자자는 많이 없어요. 투자자가 매입하는 게 요새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아파트를 가서 실제 급매로 제 걸 매입할 사람은 투자자도 일부 있긴 하지만 그 지역에 실수요자가 많아요. 매매 실수요자, 가족 단위들, 학교 입학해야 되는 사람들, 신혼부부들. 예. 그러면 요것도 한번 따지고 들어가 보는 게 좋습니다. 내 거를 받아줄 매매 대기 수요가 투자자가 많냐, 실수요자가 많냐. 요것도 우리가
물건 분석을 할 때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왜? 이걸 누군가가 받아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맞죠? 그게 투자자일까? 실수요자일까? 맞죠? 투자자면 전세를 세팅해놓고 파는 게 좋을 수가 있고요. 실수요자면 공실로 파는 게 좋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손품을 한다는 거는 입지 조건과 개별 조건을 보고 시세를 보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한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동산의 가치를 파악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는 무엇이 결정할까? 생각보다 이게 어려운 질문일 수가 있어요. 부동산의 가치는 누가 결정할까요? 바로 실사용자가 결정합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사용자가 그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소형이라면은 사용자가 얼마나 살기 좋은지, 상업용이라면 얼마나 영업하기 좋은지가 이 부동산의 가치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원리를. 이 실사용자가요, 살기 좋아야, 영업하기 좋아야 공실이 안 나고 임대 안정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임대 안정성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전세나 월세 가격이 당연히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왜? 누구든지 들어오고 싶은 곳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 부동산은 안정되고 좋은 부동산이구나 투자자는 느끼고 매매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런 부동산은 매매가가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더 많이 오르게 될 겁니다. 이와 사진 같은 원리로 촬영하는 아저씨가 일부러 그래서 이 부동산의 가치는요, 여러분 실사용자가 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 실사용자가 주거하기 좋고 영업하기 좋은 입지 조건과 개별 조건을 파악하는 게 부동산의 가치 분석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아파트의 실사용자는 누구일까요? 채팅으로 적어주세요. 아파트의 실사용자는 누구죠? 아파트에 사는 사람. 이걸 정해야 우리가 물건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의 실사용자. 아파트엔 주로 누가 살까요? 라이언이 좋습니다. 아파트는 가족이 삽니다. 맞죠? 가장 많은 수요가 3, 40대에 자녀가 있는 가족이 사는 게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이 원리로 봤을 때 가족이 살기 좋은 곳이 바로 아파트의 가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가족이 살기 좋은 곳이 아파트의 가치이다.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이 아파트가 면적이 엄청 좁아요. 방 한 칸에 거실 한 칸, 10평짜리 아파트예요. 그러면 실사용자가 누구일까요? 싱글, 좋습니다. 1인 가구 혹은 신혼부부일 거예요. 맞죠? 그렇다면요, 이런 1인 가구 신혼부부가 사는 아파트와 3, 40대 가족이 사는 이 아파트는 여러분, 가치 분석이 같을까요? 입지 조건이 같을까요? 개별 조건이 같을까요? 예,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라고 무조건 학교, 학원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보고자 하는 아파트의 실사용자가 누군가, 요걸 파악해야 돼요. 정말 면적이 작은 아파트라면 사실 경쟁은 원룸 오피스텔일 수도 있습니다. 예. 만약 아파트가 아닌 다른 부동산 경우에 어떨까요? 다가구 주택, 빌라, 이것도요. 그 부동산이 정해진 입지 조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동산에 누가 사는지가 중요해요. 오피스텔이라도 투룸, 쓰리룸이라서 가족이 사는 지역이다. 그러면 거기도 학원가랑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파트 초단타 할 때 가장 우리가 많이 보는 제품은 바로 이 가족이 사는 아파트입니다. 이 가족이 살기 좋은 곳을 찾는 게 좋은 거고요. 이렇게 가족이 살기 좋은 곳을 찾아야 잘 팔릴 겁니다. 여기까지 오셨죠? 자, 이 사진을 보십시오. 여기서 이 세 명 중에 아파트를 구매를 결정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난 이 아파트 살 거야. 이 세 명 중에요. 보통 아파트를 어디 살 거야? 정하는 사람은 엄마입니다. 엄마. 자, 여러분 따라오세요. 이 엄마는 지금 누굴 보고 있나요? 아이를 보고 있습니다. 맞죠? 남편보다 아이를 보고 있습니다. 구매를 결정하는 사람의 뇌는 아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집의 왕은 누구예요? 왕관을 쓰고 있죠, 이미. 토끼 왕관. 얘가 중심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걸 중심으로 이 아파트를 봐야 될까요? 정답은요.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을 찾으면 끝이에요. 아이 키우기 좋은 곳. 물론 이 순위로 남편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남편은 어떻게 생각한다? 돈만 잘 벌어오면 됩니다, 사실. 예.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조건은 아이를 키우기 좋은 조건이다. 이게 입지 분석입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파트 입지 분석인데요. 이렇게 6개만 보시면 돼요. 예. 다른 것들 자질구레한 거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내 경매 물건이 이와 같은 입지 조건에 근접해 있느냐 이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자, 처음에는요 일자리겠죠. 당연히 남편은 우리 아빠는 돈을 벌어 와야 됩니다. 맞죠? 먹고 살려면. 그러려면 일자리 근접성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지방과 서울 수도권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서울 수도권은요, 일자리가 좀 더 멀리 있잖아요. 출퇴근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은 지하철역, 그다음에 광역버스, 빨간 버스에 붙어 있는 게 좋은 입지예요. 근데 여러분 지방은 어떨까요? 지방은 버스 정류장에 붙어 있는 게 과연 아파트 가격이 비쌀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음, 한 20만 정도의 도시들은 여기 우리가 이제 찾는 좀 저렴한 아파트들이 많은데 지방은요. 우리가 자차로 출퇴근을 할 때 2, 30분 이내 다 가능해요. 맞죠? 그러면 이 엄마가 누구를 대상으로 아파트를 고를까요? 왕관 쓴 이 왕님. 예, 얘를 중심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방은 일자리가 2, 30분 내에 갈 수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건 바로 아이입니다. 뭐가 중요해요? 초등학교가 얼마나 가깝게 있냐. 두 번째, 학원가가 얼마나 가깝게 있냐. 세 번째, 우리 가족이 이용할 인프라, 마트, 병원, 식당, 동사무소, 도서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집에 가까이 있냐.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투자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방이다. 그러면 그 중에 초등학교 학원가 인프라가 가장 모여 있는 곳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쪽에 아파트를 사면요. 그래도 괜찮아요. 예, 그나마 괜찮은 게 그런 곳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중고등학교인데요. 이거는 왜 그 중요성이 그 다음으로 넣었냐면 중고등학교는요. 그렇게 가까울 필요가 없어요. 초등학교 학원가는요. 우리 애들이 맨날 뛰어다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게 좋아요. 하지만 중고등학교는요. 알아서 걸어가잖아요. 알아서 시도등 건너고. 맞죠? 그래서 중고등학교는 가까울 필요는 없고 다만 도보권 안에 있는 게 좋고 학업 성취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리고 이 초등학교 학원가가 왜 가까이 있는 게 진짜 좋냐면요. 이게 왜 시세가 더 높냐면요. 맞벌이 가족들은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예. 초등학교 학원가 여기 앞에 있어야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이라면 이 위에 세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가장 시세가 높을 겁니다. 가까울수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 환경은요. 생각보다 이거는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때까지 본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공원이 옆에 있냐? 이게 가격에 그렇게 큰 영향 안 미치는 것 같아요. 만약 이 아파트의 주요 수요가 정말 산골짜기에 있는 중장년층들이 사는 곳이라면 그때는 공원이 있냐 없냐가 좀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3, 40대 가족들이 사는 곳이라면 이 공원이요. 데이트 가격 편차에 크게 개입을 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결과를 봤습니다. 자, 방금 했던 거 별로 안 어렵죠? 한번 실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따끈따끈하게 벽적골 아파트 하나 갖고 왔고요. 얘를 한번 입지 분석할 때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갱론으로 주로 많이 보고요. 호갱론을 이렇게 딱 펼쳤습니다. 먼저 저는요, 이걸 볼 때, 어, 해당 평형수로 먼저 필터링을 해요. 얘가 지금 15평이면 20평대 초반이거든요. 예, 20평대 초반이면 이렇게 20평대 초반으로 필터를 정합니다. 그리고 호갱노노 들어와 보신 분 많죠? 호갱노노라고 구글에 치고 들어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평형수를 필터링을 합니다. 자, 그럼 이 벽절골 8단지 이거거든요. 맞죠? 자,
우리가 입지 분석을 할 때는요, 얘가 얼마나 역이나 상권이나 학교에 근접해 있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입지는요, 절대적인 팩터일까요? 상대적인 팩터일까요? 음, 잘 보세요. 이 벽돌골 휴먼시아 8단지가 여기서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네. 자, 도보 8분이면 갑니다. 여기랑 학원가가 다 모여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 벽돌골 8단지가 입지가 엄청 좋나요? 좋긴 합니다. 그런데요, 요 아파트, 경쟁 아파트들 중에서 이 벽돌골 8단지가 1등일까요? 채팅을 한번 적어주시겠습니까? 얘가 1등일까요? 1등이 아니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입지는요, 얘가 그냥 좋다 해서 얘가 무조건 잘났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잘난 애가 얼만큼 있느냐 요걸 판단해야 돼요. 예, 아무리 벽돌골 8단지가 우리가 보기에 괜찮은 곳이라 하더라도 더 잘난 애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될 때는 얘네들이 먼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입지를 볼 때는 방금 같은 입지 조건들도 보겠지만은 다른 경쟁 애들 중에 내가 몇 등인가 이것도 중요한 팩터가 됩니다. 자, 입지 조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일자리가 가까워야 되죠.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일자리가. 바로 요 위가 삼성입니다. 삼성 SDS. 그러면, 삼성이라는 일자리도 옆에 있고, 망포역이나 수인분당선도 밑에 있네요. 아, 훌륭하구나. 자, 그 다음에는 뭘 보라 했죠?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를 보면 초등학교를 끼고 있죠? 아주 훌륭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를요, 끼고 있는 것과 도로를 건너는 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5천만 원에서 한 1억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아기가 여기 도로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게 시세가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역은 여기 있고요. 여러분, 학원가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호객노노에서. 호객노노의 이 메인 페이지를 보시면 학원가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예, 우리 석기시대 초콜릿처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망포역은요, 역 부근이 학원가로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 우리 뭘 봐야 되죠? 인프라를 봐야 되죠? 예. 그러면 여기 호객노노의 상권을 눌러봅니다. 그렇죠. 상권도 역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8단지고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결국 이 망포역에 가까이 있는 게 좋은 아파트예요. 자, 여기서 등수를 한번 매겨보도록 합시다. 어디가 1등인가요? 얘가 1등이죠. 오케이. 응. 입지 조건으로는 얘가 1등입니다. 2등은요? 2등은 벽돌골 롯데캐슬 9단지일 겁니다. 자, 3등은요? 우리 거나 얘인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얘인 것 같아요. 4등은요? 우리 물건지고 5등은 주공 5단지일 겁니다. 간단해요. 얘게 얼마나 가깝냐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볼 때는 중고등학교의 학업 성취도를 보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아파트 실거래가에 잘 나옵니다. 자, 아파트 실거래가에 보면 요 옆에 학군이라고 있습니다. 요걸 누르고 음, 중학교 이렇게 하면 옆에 학군이 나오거든요. 학업 성취도가 나오거든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중학교의 학업 성취도가 나오죠. 86, 89, 86. 괜찮다 이렇게 보이고요. 골고루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네요. 고등학교는요? 또 내려와야 되네. 자, 고등학교도 보면은 고등학교도 괜찮네요. 맞죠? 그러면 중고등학교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입지 조건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양재시의 결론은 뭐냐? 어, 등수는 4등이지만 그래도 다 같이 모여 있고 여기까지 8분 컷, 학원과 상권도 8분 컷으로서 충분히 아파트 초단타하기에 괜찮은 입지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 어렵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는요.
이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짓는 거는 입지뿐만 아니라 이 아파트 단지의 개별성도 중요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 단지에 대한 개별성이 있어요. 바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연식입니다. 맞죠? 이 연식이 왜 중요하냐면요. 연식이 얼마 안 될수록 가족이 살기 좋습니다, 여러분. 딱 보면. 예. 가족이 살기 좋고요. 주차장 위에 차도 없고 애기들이 놀기 좋죠. 놀이터도 법정 놀이터 대수보다 더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연식이 좋을수록 무조건 좋다. 가격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경사도 중요합니다. 처음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게 왜 이렇게 가격에 포함이 돼 있을까 몰랐는데요. 알겠더라고요. 내 와이프가 임산부였을 때, 맞죠? 그리고 우리 아기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맞죠? 위험해질 수도 있죠. 유모차를 끌고 갈 때. 그렇기 때문에 연식 경사가 이 건물 개별성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복도식 계단식이냐 이게 또 가격에 차이를 미치는데요. 복도식은요, 여러분 좀 추워요. 살아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복도식은 춥고 그리고 조금 안전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기 키울 때. 예. 그래서 복도식이면 똑같은 입지에 서 있다 하더라도 좀 더 저렴해요. 그다음에 주차장. 남자분들이라면 이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예. 지하 주차장이 있냐 없냐. 그리고 지하철에 연결되는 동이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와 같은 것들이 개별성에 들어가고 얘네들의 차이로 인해서 가격에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가격에 반영이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단지 내로 들어왔다면 우리 경매 물건의 호실에 대한 개별성을 보는 겁니다. 호실. 자, 층이 어떠냐? 이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1층과 2층은요, 여러분, 조금 실수요자들이 살기 힘들어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그리고 복도식이라면 좀 사생활 침해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습기도 좀 높고, 곰팡이가 조금 잘 핀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탑층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더울 땐 덥고, 추울 땐 춥다. 그리고 누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층은 어디를 좋아한다? 한 4층에서 5층부터 탑층 아래까지 15층이면 한 14층까지 요거를 사람들이 기준층이라고 그러고요. 선호하는 층입니다. 요새는 조금 높은 걸 좋아해요. 뷰 때문에. 예, 그래서 한 10층에서 10몇 층 정도면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동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파트가 단지가 이렇게 있으면요. 동이 이렇게 여러 개 있죠. 결국 요 안에서도 입지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아파트 출입구고 여기가 초등학교 학원가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얘가 가장 높은 로얄동이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5분을 걸어야 된다면 사실상 다른 아파트의 개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이 초등학교 학원가 인프라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지느냐 가깝냐에 따라 로얄동이 정해질 겁니다. 또 로얄동에 대한 또 두 번째 팩터는 남향이냐 동향이냐 이겁니다. 남향이어야 여러분 햇빛이 잘 들어오고요. 뭔가 아름다운 인생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남향을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뷰도 중요하죠. 강이 보인다든지 공원이 보인다든지 뷰도 로얄동에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 저는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 예를 들어서 저 구축 아파트는요. 주차장 연결되는 동이 있고 안 되는 동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 연결이 되는가? 이거를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타입도 이 3베이냐 2베이냐에 따라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수리 상태. 우리가 10억 이상 넘어가는 거는 이 수리가 됐냐 안 됐냐가 약간 편차값에 묻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매매 사업자 초단타를 칠 때는 1억에서 3억 부분을 많이 보시는데 수리 상태에 따라서요. 한 3천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은 조건인데요. 그러면요. 내 경매 물건이 수리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이 시세 타점을 맞추기가 엄청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자, 요거 한번 우리 벽돌골 아파트로 이걸 어떻게 보는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호갱노노에서 제가 이제 보긴 하거든요. 자, 이렇게 펼쳐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갱노노에 이렇게 단지를 딱 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가요. 자, 먼저 연식을 보는 건요. 아파트 실거래가가 좀 더 좋긴 하더라고요. 아파트 실거래가에 가서 누르고 입주 시기.
이렇게 딱 누르면 이렇게 연도가 나오죠. 예, 이렇게 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해야 되는 건 뭐? 몇 등인지 보는 거예요. 이 경쟁 아파트들과. 보면 이 5개가 경쟁인데 비슷비슷하죠. 예, 이렇게 2년, 3년 정도 차이는 사실 큰 차이가 아니에요. 오케이. 연식 경쟁자들 다 비슷해. 그 다음에 순서대로 볼게요. 경사. 경사를 어떻게 볼까요? 경사는요, 호갱노노에 이렇게 옆에 경사라고 있습니다. 이걸 딱 누르면, 음, 이렇게 색깔로 경사가 표시가 됩니다. 문제 없죠? 예, 우리 경쟁 아파트들과 우리 물건지는 경사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나씩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복도식이냐, 계단식이냐, 주차장이냐는 이 아파트 단지를 찍고, 내가 보고자 하는 평형대를 찍고, 밑으로 가보시면 나옵니다. 딱 이렇게 나오죠. 음, 이렇게 나옵니다. 계단식이네요. 오, 좋네요. 네, 용적률은 한 200%. 뭐 그냥 노멀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 대수는 부족이라고 뜨네요. 맞죠? 이걸 우리 먼저 인지를 해보는 겁니다. 아, 주차 대수는 부족하고 계단식이라서 그나마 괜찮구나. 중앙난방이 아니구나. 세대수가 매우 크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경쟁 애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음, 밑에 보시면 우리 경쟁 애들도 계단식이네. 아, 얘도 주차 공간이 부족하구나. 세대수가 넓구나. 용적률은 우리 물건지보다는 조금 좋지 않구나. 이렇게 체크하고요. 이렇게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얘도 계단식이고, 얘는 주차장이 조금 괜찮네. 보통이네. 우리 물건지보다 조금 더 좋구나. 하지만 다른 조건은 비슷하구나. 얘도 한번 보는 겁니다. 얘도 보면, 어, 계단식이고, 세대수 많고, 얘도 주차 공간이 보통이구나. 얘도 이렇게 보면, 얘도 계단식이고, 세대수 많고, 용적률 비슷하고, 얘도 부족하구나. 그럼 이렇게 보면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 경쟁 구도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가 되겠구나. 개별성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벽돌골 8단지는 그냥 평이하고 한 평균 정도 되는 개별 조건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 부동산의 가치를 볼 때 입지 조건과 개별 조건을 합치면 이 부동산의 가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가치가 숫자로 표현된 게 바로 그 부동산의 시세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입지로 봤을 때 1등, 2등, 3등, 4등, 5등이었어요. 예. 그렇다면 개별 조건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 부동산의 가치의 1등은 누구예요? 벽철골 한신두산 8단지고요. 그 다음은요, 롯데캐슬 9단지고요. 그 다음은 주공 9단지고, 그 다음은 우리 물건지, 그 다음은 주공 5단지일 겁니다. 가격도요, 신기하게 1, 2, 3, 4, 5로 시세가 형성될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우리가 평당 가격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평당 가격을 봤습니다. 1단지 벽돌골 8, 평당 2,100만 원. 그 다음에 2등으로 우리가 봤던 벽돌골 롯데 거의 2천만 원, 100만 원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3등 벽돌골 9단지 1,900만 원. 신기하지 않습니까? 1등, 2등, 3등으로 가면서 평당 단가가 100, 100, 100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물건지는요 4등이죠.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200만 원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 5등으로 가니까 또 옆으로 한 칸 가니까 100만 원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의 가치, 즉 시세라는 건요, 막 중구난방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신기하게 입지 조건과 개별 조건을 합한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서 이렇게 시세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말 안 한 게요. 여러분, 수리 상태도 우리가 손품으로 알 수가 어느 정도 판단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보죠. 여기서 우리 물건지는 844동 9층입니다. 맞죠? 그러면요. 도로뷰로 얘가 샤시가 되어 있냐 아니냐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입구 뷰를 누르면 도로를 볼 수 있는데요. 자, 844. 앞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물건지가 여기에 9층입니다. 그리고
903호였거든요. 그러면 1, 2, 3호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9번 올라가면 되겠죠.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여러분, 이거 9층인데요. 여기가 9층인데요. 샤시가 새 샤시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우선은, 음, 우선은 수리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흰 샤시가 새로 돼 있잖아요. 얘는 몇 년 전에 수리를 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또 여기 좋은 기능 많아요. 이렇게 항공뷰로 가면 이렇게 뷰도 볼 수가 있죠. 뷰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 물건지는 여기죠. 물건지에서 뷰는 어때요? 단지 내 뷰구나. 9층에서 바라본 단지 내 뷰. 괜찮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시세 분석입니다. 우리가 임장을 가기 전에 우리 경매 물건지가 얼마 정도 하겠다. 이 정도는 범위를 잡고 가야지 대화가 잘 되고요. 정말 팔리는 금매를 더 빠르게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파트 시세를 지금 보는 거는요. 예, 고객 넣어놓은 아파트 실거래가 가서 실거래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실거래가가 아닌 현재 임대인들이 올린 매물 가격들도 같이 보는 겁니다. 이 두 개를 통해서 현재 시세가 어느 정도 되겠다 범위만 딱 잡고 임장 가서 이제 확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파트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이 아파트 단지는 얼마야, 저기는 얼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다 각기 자기의 개별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파트가 그 개별성이 가장 작아요. 왜냐면 똑같은 평수로 찍어냈기 때문에. 그래도 아파트도 개별성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개별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같은 평형, 지금 같은 평형이라 쳤을 때, 그 다음에, 개별성을 말하고자 하는 건데요. 같은 평형. 바로 거래가 언제 됐느냐. 이거에 따라 시세가 달라질 수 있겠죠. 이번 달이냐, 저번 달이냐. 그 다음에 층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요. 1층은요, 한 기준층에 대비 한 10% 정도 빠지더라고요. 신기해요. 딱 10% 정도 빠지고, 여러분 2층은 한 몇 퍼센트 정도 빠질까요? 한번 여러분 예상을 적어봐 주십시오. 1층이 10%면 2층은 한 몇 퍼센트 정도 빠질까요? 기준층 대비. 제가 보면 한 5% 정도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3층은요, 애매하게 한 0에서 5% 차이가 나고요. 보면 한 4층부터는 이제 기준층에 들어가면서 비슷한 시세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탑층이 되잖아요. 탑층이 되면 또 한 3에서 5%가 또 기준층 대비 떨어집니다. 예. 자, 동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얄동, 로얄동은요, 평균적인 시세보다 한 5%가 더 비싸더라고요. 딱 보면. 예. 로얄동은 한 5% 정도가 더 비싸다. 1억이잖아요? 예, 그러면 한 500만 원 정도가 로얄동은 더 비쌉니다. 10억이면 한 5천만 원 정도가 더 비싸더라. 자, 이렇게 거래 1이나 층이나 동, 타입에 따라서요. 시세 차이가 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들은 우리가 손품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거래가 데이터를 보면 거래일도 비슷하고 층도 문제없고 동도 평균이고 타입도 같은데 시세가 막 다른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거는요, 우리가 손품으로 알 수 없는 다른 시세를 차이를 일으키는 요인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거는 손품으로 알기 어려운데 첫 번째, 수리에 따라 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한 20평대다. 그러면 올 수리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 얼마 정도가 왔다 갔다 할까요? 그럼 20평대의 올 수리 비용을 알아야겠죠. 맞죠? 여러분 한 예상 한번 적어주십시오. 20평대에 올 수리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가 얼마 정도 차이가 날까?
아, 대단해. 다들 아파트 투자 많이 하셨네. 한 2천 정도 차이 납니다. 만약에 샤시까지 풀로 다 돼 있다? 그러면 3천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보통 보면요. 한 2천만 원 정도가 왔다 갔다 해요. 맞죠? 네, 그러면 이 우리 경매 물건이 수리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가 사실 중요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1억에서 2억짜리 매매 사업자 초단타할 때는 사실 1,000만 원 정도 먹으려고 하거든요. 한 1,000에서 많으면 2천 정도 먹으려고 하는 건데 이 수리를 우리가 잘못 팩터를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볼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수리사항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사정상 급매일 수도 있어요. 예, 수리도 똑같고 거래층 동 타입도 다 똑같은데 또 싼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개별적인 입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정상 급매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금매는요, 여러분, 한 5%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가 딱 보면. 왜 그런지 알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오-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래층 동 타입에 따라서 아파트는 5% 정도의 개별적인 편차를 가집니다. 그런데요, 사는 사람이 이게 싸다라고 느끼려면 이 편차값보다 커야 돼요. 예, 이게 5%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정상 금매는요, 5에서 10% 정도 싸게 거래가 되더라고요. 예, 이건 저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전 월세를 끼고 파는 게 또 가격이 조금, 집주인이 거주하다가 혹은 공실로 파는 것보다 이렇게 전월세를 껴서 파는 게 가격이 조금 더 낮아요. 왜 그럴까요? 아시는 분 한번 적어 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전월세를 끼고 파는 게 왜, 어, 조금 더 쌀까? 중개 수수료 또 나오고, 뭐, 그것도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 하면요, 중개 수수료는 한 번만 내게끔 됩니다. 수리비?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더 큰 게 있어요. 왜냐면요, 원하는 가격에 못 맞춰서 그러니까 왜요? 왜냐면 전월세를 끼면 점점 답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아, 너무 좋네요. 지금 다들 아파트 뭐 전문가십니까? 예. 매매 수요의 차이가 좀 생깁니다. 만약에 공실로 팔잖아요? 그러면 네. 투자자들이 사도 좋죠. 왜? 전세를 새로 맞추면 되니까. 그리고 또 누구한테도 팔 수 있어요? 바로 실소유자에게 팔 수 있어요. 실소유자에게. 그러니까 매매 수요가 풍부한 겁니다. 공실이나 집주인이 팔면. 그런데요, 전월세를 끼고 팔잖아요? 그러면요, 투자자한테만 팔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지금 투자자가 많은 시장이랬어요? 실소유자가 많은 시장이랬어요? 지금은 실소유자가 더 매매 수요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를 끼고 팔려면요, 조금 깎아줘야 돼요. 그리고 투자자가 사기에 또 별로 안 좋은 게 우리가 취득세 중과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를 끼는 걸 사는 사람들은 다주택자일 거고 취득세를 중과를 해서 사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깎아줘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연결동에 들어가 있는 동이 있고 아닌 동이 있는데요. 이거에 따라서도 한 3% 정도 차이가 있더라. 제가 지금 손품 상황인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손품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좀 이따 실거래가의 편차를 볼 거거든요. 이때 우리가 머릿속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임장을 가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또 벽돌골 아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거래가. 자, 우리가 보는 거는 22평이고요. 자, 실거래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타입은 다 같이 다 같네요. 타입에 대한 편차는 없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 위에 이 동들이 어, 제가 보는 평형의 경쟁 동들입니다. 사실 이렇게 봤을 때 로얄동이라고 있는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남향이 요 정도가 남향이고 얘가 남향이라서 조금 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정도는 큰 차이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실거래에 있는 층들도 예, 다 4층에서 탑층 이하까지로 포진돼 있네요. 예, 그래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타입도 비슷해, 동도 비슷해, 층도 비슷해. 그런데 왜 이렇게 거리의 차이가 생길까요? 바로 이와 같은 예, 밑에 이런 편차들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런 요인들로. 자, 그렇다면 저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지금 최근 2달 동안 범위가 보면 한 3억 1천에서 3억 3천 정도로 보입니다. 맞죠? 아, 3억 그래요? 1천에서 3억 3천 정도로 보인다.
그러면 양제이션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요인 때문에 이 2천만 원 차이가 난다 아, 생각할까요? 저 같은 네네. 경우에는 여러분 방금 답이 나왔죠. 이 2천만 원은 어떻게 해서 편차가 생겼을까? 저는 수리 차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게 지금 20평대 초반이잖아요. 그래서 올 수리를 하면 한 3억 3천, 그 다음에 수리가 조금 안 돼 있으면 3억 천. 이렇게 제 눈에는 보입니다. 물론 요거는 저의 생각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전세를 끼고 팔아서 1, 2천 쌌을 수도 있죠. 다른 요인으로.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해 놓고요. 임장을 가서 사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장님, 얘는 왜 3억 8백에 나갔어요? 9층은요? 사장님, 얘는 왜 3억에 나갔어요? 이렇게 딱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단지 내 부동산 사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아, 걔는 수리가 좀 잘 돼 있었어. 아, 그 사람 일식 이주책 때문에 비과세 받는다고 금매로 내놨었어. 아, 그 물건 그 월세 끼고 내놔서 조금 깎아서 팔았어. 아, 그 물건은 주차 연결이 안 되는 동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게 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요인들에 따라서 시세가 지금 어느 정도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요. 그렇다면 나의 경매 물건, 벽절골 903호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면 얘의 적정 시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얘보다 금매로 한 5% 이상 싸게 팔면 달리겠구나. 요 논리 구조로 접근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별로 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자, 아파트 최근 실거래가가 없을 때는요, 여러분, 적정 시세를 손품 단계에서 어떻게 산출하느냐? 제가 빠르게 세 가지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오늘 라이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방법 아시는 분 있을까요? 이 벽돌골 3단, 벽돌골 8단지에 거래가 하나도 없어. 1년 전에 4억이라는 데이터만 있어. 그럼 지금은 얼마지? 물론 아파트 초단타를 칠 때는 임장 가서 중개사들에게 금매 가격을 물어보는 게 핵심이긴 합니다. 그래도요, 우리가 가기 전에 이게 진짜 금매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적정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는 뽑아놓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노하우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파트 가격의 변동 원리 세 가지를 이용해서 제가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건데요. 이 동네 안에서는요, 아까 말했듯이 가치의 등수별로 전용 면적 평당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정말 신기하게 정확하게. 예, 여러분들 진짜 생각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그 살기 좋은 곳이냐, 즉 가족이 살기 좋은 곳이냐에 따라 전용 면적 평당 가격이 딱 배열이 됩니다. 자, 밑을 보십시오. 벽돌골 8단지가 1등 2,100만 원, 2등 2천만 원, 3등 1,900만 원, 4등 1,700만 원. 자, 만약에 우리 물건지가 실거래가가 없어요. 실거래가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3등과 5등 사이의 가격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즉, 1,600이고 1,900이죠. 그러면 1,700에서 1,800 사이가 되겠구나. 이렇게 우선 범위가 나오는 거고요. 자, 이 아파트는 요 5등에 가깝겠어요? 3등에 가깝겠어요? 맞죠. 5등에 더 가치가 가깝게 붙어 있겠죠. 그러면 1,800이 아니라 한 1,700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여기에 전용 면적을 곱하면 우리의 가격이 나오는 거죠. 즉 3억 2천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맞죠? 정확하죠? 1,700 나오죠? 지금 실제 실거래가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하면요. 조금 평형수가 특이하거나 아니면 거래가 좀 안 되는 아파트라도 우리가 좀 근접한 나의 적정 시세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알려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요. 이 아파트 가격 변동의 원리 중에 가장 아파트 투자할 때 중요한 원리입니다. 바로 이 한 동네의 유사 아파트들은요. 가격 변동률이요. 결국에는 같아집니다. 뻔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상승장에서는요. 다 이걸로 돈 버는 겁니다. 상승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냐면요. 그 동 안에서 정말로 비율이 똑같이 움직여요. 모든 아파트들이요. 오를 때는 똑같이 오르고 내릴 때는 똑같이 떨어집니다. 정말 1에서 2% 차이밖에 안 나요. 그 차이가.
근데 이걸로 상승장에서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있냐? 재밌는 건 얘네들이 오르는 게 순서가 다들 달라요. 예, 대장 아파트가 먼저 보통 오르고요. 그 다음에 핫바지들이 시점에 따라서 오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대장 아파트가 오르고 다른 지역의 대장 아파트도 오르고 다른 구의 대장 아파트도 오르면 아, 그 다음에는 부대장들이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대장 말고 동네 다른 아파트들은 저평가됐다고 볼 수가 있죠. 즉, 조금 있으면 따라서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있다가 거기에서도 급매로 잡으면 정말로 몇 천만 원 싸게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갭 메우기, 풍선 효과 이게 다 이와 같은 겁니다. 가치는 그대로인데 이 아파트들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유동성이 높아져. 그러면 가격이 올라야죠. 근데 그 가격이 오르는 게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주식처럼 띄엄띄엄띄엄띄엄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도에 맞춰서 순간적으로 저평가된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와 같은 가격 변동률을 통해서 적정 시세를 산출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내가 보는 물건의 시세가 최근 거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 주변에 경쟁 아파트들은 최근 실거래가가 있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고점 대비 얼만큼 떨어졌나? 맞죠? 보면 나의 물건도 고점 데이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이 동네는 20%가 떨어졌어. 그러면 내 것도 고점 대비 20%가 떨어진 게 실제 지금 현재 나의 시세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아, 그게 그렇게 여러분 정확하게 써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정말로 정확합니다. 신기하게요. 제가 오늘 시간상 예시를 들어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 여러 아파트 가격 비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파트 실거래가에 들어가서요. 하나를 찝어요. 그 다음에 옆에 가격 비교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같은 평형선에 맞춰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넣어주면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전세도 볼 수가 있고 월세도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어떻게 내가 실거래가가 없을 때 알 수 있냐면 바로 이 동네 아파트의 전세가율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네에서요. 나랑 비슷한 유사 연식의 아파트들은요. 전세가율이 비슷합니다. 한 1, 2% 정도의 차이가 있지 전체적으로 비슷한 전세가율을 가집니다. 여러분, 전세가율은 뭐냐면 전세 나누기 매매가입니다. 곱하기 100입니다. 즉 뭐냐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뜻하는 게 전세가율인데요. 이 아파트 투자에서는요, 이 전세가율이 진짜 저는 중요하게 봅니다. 정말로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동네마다 이 전세가율이 달라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전세가율이 55에서 한 60 정도. 경기도에 오면 한 60에서 65 정도. 지방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80에서 90까지 떨어집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동네가 앞으로 미래가 좋을수록 전세가율이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자, 퀴즈입니다. 이 동네가 너무 좋은 동네고 미래에도 계속 살기 좋은 동네야. 그럼 전세가율이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여러분들 다 뭐 아파트 전문가십니까? 예. 빠숑이세요? 예. 왜요? 왜 그럴까요? 음. 이 전세라는 거는 그 동네, 그 아파트의 사용 가치예요. 현재 사용 가치. 예. 전세가율은 사용 가치입니다. 근데 미래가 좋을수록요, 이 현재 사용 가치보다 미래 가치의 범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미래가 없다면 전세가랑 매매가는 같아야 돼요. 그 가치가 시세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미래 호재가 잘 없기 때문에 전세가가 그냥 매매가인 거예요. 전세가, 사용 가치가 이 아파트의 가치다. 근데 미래가 좋은 동네들은요, 이 사용 가치에 미래 가치가 붙기 시작합니다. 프리미엄 방식으로. 그러면서 매매가가 높고 전세가가 낮아요. 이게 전세가율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 따라서 이 호재 사항이 다르고 핫한 지역, 안 핫한 지역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에 따라서 전세가율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세가율이
이게 이제 저평가돼 있냐, 고평가돼 있냐에 따라서 이 전세가율이 이제 바뀌는 거죠. 예전에 아파트 투자 항상 할 때 2017년, 18년에는 서울 전세가율은 무려 70%를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55에서 60%까지 또 떨어졌죠.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그러면서 또 여러분 이 서울 아파트 희망이 없어지면 또 70에 근접해 갈 겁니다. 그때가 이제 저평가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이와 같이 동네마다 정해진 전세가율을 이용해서 내가 보고자 하는 경매 물건의 현재 적정 시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벽적구를 예시로 보면 요 바로 옆에 있는 5등과 3등의 전세가율이 67, 69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경매 물건지의 전세가율도 68, 69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현재 실거래가가 없다면 보통 전세 거래는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현재 매매하면 떨어질 것 같아. 이러니까 전세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실거래가가 없다? 그러면 이 전세가에 이 전세가율을 식을 넣어버리면 바로 뭐가 나온다? 현재 매매가가 산출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우리의 적정 시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어, 판단을 하면 저의 종합적인 이제 결론은 이 벽적골 아파트는 이 전체 가치 중에서는 4등에 속하고 한 중간 정도에 속하지만 그리고 그렇지만 다 모여 있고 역과 학원과 초등학교를 끼고 삼성도 옆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초단타 치기에 괜찮은 아파트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저는 여기를 임장을 가기로 결정한다라는 게 저의 결정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손품의 마지막은 바로 임장 나가기 전에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임장을 가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손품 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우리가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이 많이 눈에 띌 겁니다. 그런데 그냥 몸만 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크게 보고 오는 게 없어요. 또 갈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투자는요, 임장을 한 번만 가도 돼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두세 번 가야 될 수도 있지만 아파트는 한 번만 가도 되고요. 이와 같이 임장에서 내가 체크해야 될 것들을 종이나 이렇게 패드에 작성해서 가셔야 되는데 이거를 손품할 때 미리 작성을 하라는 겁니다. 손품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알려주는 건 이제 다음 차수 때 제가 임장하는 방식을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는 체크리스트를 꼭 작성을 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임장 갈 여건이 너무 안 나온다 하면 이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전화 임장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한번 또 이 부동산을 내가 요리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분석할 때는요. 투자자의 눈으로 보는 것도 좋고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도 좋은데요. 제가 한 7년차 투자를 해보니까 더 정확한 거는요. 이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람, 실사용자의 눈으로 이 부동산을 보면 더 정확한 가치를 매길 수 있다는 게 저의 인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에는 내가 실제 여기 산다는 사람 혹은 상가라면 내가 실제 여기 영업한다고 생각했을 때 괜찮은 부동산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아파트 초단타 경매투자법 손품조사 줌 라이브를 얘기했고요. 사실 아파트 투자를 해보신 분이라면 좀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을 거고 아파트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또 복잡한 내용일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